삼성전자 여기까지는 갈 거니까 그 전에 괜히 어설프게 사고팔지 하고 마셔라 하지 말고 끌고 가셔라라고 말했던 자리가 제가 이 삼성전자의 갭자리가 83,000원, 84,000원 정도 라인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정삼성전자를 팔고 싶다라고 하면 이 라인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번 밀린다라고 하면 한 77,500원 정도에서 78,000원 정도 아래 구간을 보여준다. 3,400포인트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고 거기 이탈하면 3,300까지도 눌렸다가 다시 고점을 올리겠구나. 이걸 미리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지금 매매를 하면 현 구간에서 매매해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여기까지는 갈 거니까 그 전에 괜히 어설프게 사고팔지 하고 마셔라 하지 말고 끌고 가셔라 라고 말했던 자리가 제가 이 삼성전자의 갭자리가 83,000원, 84,000원 정도 라인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정삼성전자를 팔고 싶다라고 하면 이 라인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83,000원, 84,000원 라인을 찍어준 모습이에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솔직히 여기서 삼성전자 저 아래서부터 이렇게까지 계속 삼성전자만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6만전자 241선 돌파했을 때부터 여기서 맨날 삼성전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봐줬던 목표가를 오늘 찍은 거거든요. 사실 이 갭자리라는 게 그래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주가 사이 위에 있는 갭자리든 아래에 있는 갭자리든 결국 메꾸는 상승 또는 하락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 갭자리 아래로 평단가를 조절한다던가 갭자리 부분을 목표가로 보고 가시는 것도 되게 단순하게 종목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이 자리를 찍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매도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이 84,000원, 83,000원 라인을 찍었던 만큼 이 자리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도세가 한 차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 정부방 식구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일부 매도는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번 밀린다라고 하면 한 77,500원 정도에서 78,000원 정도 아래 구간을 보여준다 만약에 그러면 그 구간부터 오늘 좀 일부 매도한 수량에 대해서는 재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그럼 삼성전자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오르냐? 뭐 그건 아니에요. 결국 삼성전자는 시장 지수와 병행해서 같이 올라가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이러한 눌림 같은 경우는 단순 차익 실현에 따른 눌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물렸다라고 해서 겁먹기보다는 조정을 주면 뭐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77,800원 뭐 이 정도 오면 다시 재매수도 가능하고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마 좀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시장 지수는 여느 때와 같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종목군들을 보면은 이상하다. 지금까지는 반도체면 다 올라가고 상생 종목도 그래도 더 많은 시장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례적으로 시장 지수 올라갔지만 양지수도 하락 종목 우위에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저 정도 4% 5%대의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 안에서 되려 낙폭을 키우는 종목들도 등장을 했죠. 자 이제 약간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조금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뭐냐? 기다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시장 지수의 고점을 단원해서 기다리면서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나 이제 못 사. 계속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런 매매보다는 여기까지 빠지면 더 산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는 조금 전략을 수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120분봉 차트상 여전히 흐름이 깨지진 않고 있어요. 볼벤 상단 타고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60분봉 차트에서 보면은 이 볼벤 상단을 이탈하고 단기 박스권 형태로 지금 약간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3,400선과 3,400한 70포인트 이 사이 구간의 단기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일단은 3,400 라인까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한 차례 더 매수한다라는 생각의 투자 전략을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3,400 라인 포인트를 만약에 이탈했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했지만 현재 코스피는 상승 추세선 상단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점이 어딘지 단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목이랑 이 시장 지수라는 건 결국 그냥 이렇게 무한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상승 하락과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3,400 라인을 이탈했다. 그랬을 때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추세선, 하단 라인, 이렇게 추세선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단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3,300포인트 정도까지 조정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느낌으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지금 시점에서 시장 들어갈 때는 3,400포인트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고 거기 이탈하면 3,300까지도 눌렸다가 다시 고점으로 올리겠구나. 이걸 미리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지금 매매를 하면 현구간에서 매매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3,400에서 한 번 더 샀는데 거기까지 깨진다. 그러면 일단은 매수 버튼에서 손 다 떼시고요. 3,300포인트 오면은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하시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현금을 너무 지금 계획 없이 쓰다 보니까 현구간하고 3,400포인트 이 구간 안쪽에서 현금을 다 써버렸는데, 그럼 3,300포인트 왔을 때 저는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3,400포인트 이탈했을 때는 약간의 현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3,300포인트에서 그 종목 다시 잡는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종목을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보다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메인 섹터의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말한 이런 포인트 이탈했을 때 살짝 비중 줄이고 아래에서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종목 교체보다는 한 종목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 3,400포인트, 3,300포인트, 이 두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면 고점 어딘지 저도 몰라요.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 이탈했을 때만 대응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시장 참여 그냥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일단은 시장 참여하시면서 틈틈이 구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시장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았다는 느낌보다는 반도체 안에서 다른 쪽으로 약간 순환매가 연결되는 모습도 보여줬죠. LG노텍이라던가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쪽도 그랬고요. 약간 평소에는 반도체 안에서 자기들의 게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할 포인트는 약간 산업 간의 순환매가 좀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 섹터에서 이어지는 순환매가 뭘지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서 연결되는 건 뭐 반도체가 움직이면 일단은 뭐 유리기판 관련주들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경우 많고요. 유리기판 이런 데들 움직이면 또 데이터 센터 이런 쪽 움직이는 경우 많죠. 또 데이터 센터 움직이면 전력 설비라던가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연결될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항상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미증시도 같이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증시도 한번 가볍게 체크를 해보면 미증시도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선 상단 한 번씩 툭툭 찍으면서 추세선 하단까지도 조정을 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추세선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추세선 하단 라인인 21,800포인트 여기까지 언제든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시장 마땅한 조정 포인트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금요일날 미증시 올라가긴 했지만 예산안에 대해서 상원 의원에서 부결되면서 뭐 셧다운 여기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 또 이런 좀 되도 않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시장을 이번 주부터 흔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섹터 여전히 좋은 거 맞아요. 반도체 섹터 좋은 거 맞고, 빠지면 겁먹기보다는 기회로 접근해도 괜찮기는 하지만 너무 급할 필요는 없는 게, 지금 엔비디아의 차트, 엔비디아가 지금 나스닥은 잘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영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개별 악재에 따라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기도 하지만, 일단 엔비디아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사실 단기 우하향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정도까지 엔비디아가 180불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힘이 생기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 수요일까지 엔비디아가 이 자리를 돌파 못하고 60일선 170불 여기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랬을 땐 엔비디아는 165불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요. 그럼 엔비디아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악재를 보인다. 그럼 엔비디아만의 악재라고도 떠드는 게 아니라 괜히 반도체 묶어가지고 같이 흔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다들 좋아하시는 거 맞지만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잠깐 좀 관망으로 지켜보시면서 엔비디아가 수요일날 180불 넘어가는 거 확실하게 확인하고 반도체 순환매 계속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 국내 증시, 미증시 두 지수 다
하락 추세선을 한 번쯤은 만나러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염두하시면 되고, 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지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거는 단순 조정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러한 추세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고 사고팔고를 반복하면 이 상승장에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시장 교환 보인다고 그냥 냅다 따라잡았어요. 그래도 물려도 어차피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긴 하지만 대신에 먹을 수 있는 폭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